출발 새아침. 약속 시간 14분 전에 일방적으로 면담을 연기하고 연기된 면담마저 6시간 만에 또다시 취소해버린 오만방자한 일본의 외교적 결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설마 했지만 이 정도로 저열하고 수준 낮은 형태를 보여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36년 동안 타국을 무력으로 식민 지배하고 무상으로 강제 노역을 시킨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알량한 경제 우위를 내세워 대한민국을 공격하고 세계 무역 질서를 어지럽히는 위선자 아베의 모습이 야비하다 못해 안타깝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아베는 한국을 겨냥한 비열하고 경솔한 복수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닫고 땅을 치며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대한민국 국민이 그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출근길 뉴스 정리해주는 친구 뉴스벗. 하지만 마냥 달콤하지는 않습니다. 쓴소리도 할 줄 아는 벗 BUT 이종훈 시사평론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그래도 비교적 달콤한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모자까지 멋지게 쓰시고 오셨는데 내용은 멋지지 않습니다. 북한이 또다시 미상의 발사체를 쐈다네요. 쐈습니다. 아니, 네. 어제도 쏘놓고 또 갑자기 하루 만에 또 쏘면 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정확하게는 이틀 만이죠. 네. 8일 동안 무려 3번이나 이제 쏜 거고요. 네. 이 합동참모본부 측에 따르면 오늘 새벽 2시 59분과 3시 23분께 함경남도 영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를 2회 발사했다. 이겁니다. 그래도 꼭 2개씩 쏘네요. 1개씩 안 쏘고. 외로워서 그랬을까요? 네. 이번에는 어떤 발사체일까? 이게 이제 궁금합니다. 지난달 25일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또 지난달 31일에도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이었죠. 네. 31일에 발사한 것은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 시험 발사였다라고 북한이 지금 주장 중이죠. 우리 정부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다라고 지금 재차 어제 설명을 했습니다. 진실 공방이 지금 벌어지는 속에 또 발사를 한 건데 우리가 쏜 거 대구경 조종 방사포 맞거든요. 라는 의미가 아닐까. 또 그런 해석이 있을 수 있네요. 네. 참 이 사람들 이거 한번 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참 담대하네요. 글쎄요. 그런데 이 미사일이라든가 방사포 같은 경우에는 가끔 재고 정리도 사실은 좀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좀 궁금한 게 일단 북한은 자기네가 쏜 게 방사포가 맞다 그러고 우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말하는데 네. 만약에 북한이 계속 이렇게 확인차도 쐈다면 우리의 이런 탐지 능력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탄도미사일이 그 논란이 있긴 한데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데는 우리 군의 정보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이 미군의 이제 전력 부분은 그런 것들을 확인해 가지고 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제 안보리 제재를 또 부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31일에 이 쏜 게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이 맞는데 그러니까 지금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오늘은 대구경 조종 방사포를 실제로 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북한의 속내 참 알쏭달쏭합니다. 두 번째 우리 현안이죠. 국회 본회의를 원래 어제 열어서 추경이랑 다 처리하기로 했다가 결국 미뤘습니다. 네. 오늘은 처리가 될까요? 처리를 해야죠. 네. 하루 종일 연기를 거듭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오후 2시에서 4시, 4시에서 8시. 결국 이제 오늘 오전 9시로 연기를 했는데 왜 9시일까? 궁금하시죠? 네. 이거는 이제 일본이 오늘 이제 그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시키는 가기 결정 10시에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전에 해야겠다. 그 전에 이제 그 수출 규제 철회 관련한 결의안을 이제 통과를 시키겠다. 이렇게 네.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진작에 어제쯤 했으면 훨씬 더 좋았겠죠. 어찌됐건 뭐 지금 이렇게 계속 연기를 거듭한 이유는 추경안 심사가 길어진 때문입니다. 3당 교섭단 측 원내대표 간 물밑 접촉한 결과 추경안 최종적으로 5조 8,300억 원 규모로 일단 확정이 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정부 원안이 6조 7천억 원이었는데 8,700억 원 정도 삭감을 이제 한 거고요.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예산 2,732억 원은 그대로 반영. 그리고 재해재난 관련 예산 원래 2조 2천억 원인데 이거는 뭐 최고 5천억 정도까지 증액했다 이런 얘기가 좀 들립니다. 아직 네. 확인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반면에 이제 경기 대응 및 민생 지원 예산은 4조 5천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But 추경안 합의가 막판에 술술 풀릴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지금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의원의 음주 덕분이다. 이런 뒷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은 그러면 안 됩니까? 이렇게 대답했다는데 진실이 뭐예요? 그게 문제가 됩니까?라고 이제 그렇죠. 얘기를 했다는 건데 네. 기자들의 말에 따르면 술 냄새가 꽤 났다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때 또 본인 지역구의 SOC 예산은 5천억이나 증액하고 다른 거는 줄여야 된다고 막 강조했다 그래서 이것도 진짜 좀 약간 이기적 추경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와중에도 좀 짬짬이 흔적이 좀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재해재난 관련 예산을 이제 대폭 증액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뭐 지역 사업 챙기기를 좀 한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지금 의혹도 좀 덩달아 일고 있습니다. 네. 그 마지막 이슈 한번 볼까요? 윤석열 검찰총장의 중간 간부 인사 이후에 40여 명이 줄사표를 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중간 간부 인사가 이제 지난달 31일에 있었는데 네. 이제 그 직전 그러니까 지난달 29일 정도부터 어제까지 대략 한 40여 명이 사의를 밝혔다는 겁니다. 지금 뭐 윤석열 사단과 특수통이 중용되고 있다. 네. 그 반면에 현 정부를 겨냥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한 팀, 드루킹 특검팀 파견 검사 이런 경우에는 좌천성 인사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런 지금 평가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도 지금 불거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 윤석열 총장이 임명되면서 같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그러니까 지명이 되었던 분들하고 이 윤 총장보다 기수가 더 높은 분들이 원래는 줄사표를 낼 거라고 예상했다가 네. 사실은 그분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나가진 않았어요. 몇 번 절반 나갔지만. 정도 예, 나갔죠. 그래서 네. 이제 괜찮겠다 했는데 어제 그제 이 검찰 인사가 나고 난 다음에 제가 아는 수많은 검사들도 다들 약간 멘붕 상태에 빠졌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너무 이 인사의 모양이 좀 부적절하지 않았느냐. 편향되지 않았냐는 네, 얘기인데요. 그런 얘기 많이 했죠. 근데 이게 40명이나 벌써 사의를 밝힌다면 네. 이건 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사라고 하는 건 수사를 잘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의를 밝힌 사람들이요. 되게 그러니까 중간보다 약간 상위에서 중추가 되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거든요. 수사와 관련해서.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게 되면 인사 때문에 빠져나가게 되면 사실 우리 검찰이 더 수사력이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역시 저보다 잘 아시네요. 아니요. 아닌 거 아니고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전문가에게. 예, 그래서 네. 이 정치적 중립성 부분은 저도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YTN FM 출발 새 아침. 여의도 중계석. 사이다 소리만 내고 들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 함께 오셨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강병원 의원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강병원입니다. 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백승주입니다. 예, 어제 추경 때문에 하루 종일 고생하셨을 텐데 아침부터 이렇게 모셔가지고 뭐 저로선 기쁘지만 두 분은 좀 힘드실 것 같네요. 우선 첫 번째 얘기 좀 한번 해볼까요? 그 요즘 심상치 않아요. 일본의 추가 보복 조치. 오늘이 결국 D-Day 아니겠습니까?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오늘 내릴 거다. 이게 극적으로 반전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지 우선 그 여당 의원님 먼저 대답을 좀 해주시죠. 일단은 일본 가기가 오늘 오전 10시에 예정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ARF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오후에 잡혀 있습니다. 네. 만약에 가기를 좀 연기를 한다면 그렇죠. ARF 3국의 네. 외무장관 회담 결과를 좀 보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다 그러면 좀 극적인 반전의 기회가 있겠지만 과연 좀 그럴까 싶기는 합니다. 네네. 아마 좀 어제 우리 대한민국 방일단이 일본을 직접 갔습니다만 네.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아마 대단한 외교적 결례를 범했고 그렇죠. 이거에 대한 좀 분노를 우리 강창일 의원 같은 경우는 우리 무슨 대한민국 국회 의원들이 무슨 거지냐. 네, 구걸외교냐 뭐 이랬죠. 네, 이렇게까지 좀 분노를 표현하셨는데 어제 고노 외상하고 네네. ARF에서 또 강경화 장관이 만났습니다만 네네. 뭐 1시간 가까이 만났습니다만 서로 얘기만 주고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얼굴도 뭐 그냥 쎄하게 별로 목례도 안 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강병원 의원님께서 설명을 아주 구체적으로 잘해주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이따가 강창일 의원하고 다시 이제 전화로 얘기가 좀 하기로 돼 있으니까요. 예. 일단 그 부분은 조금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지금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가기 시간은 오전 10시인데 한미일 중재와 관련된 시간은 오후 2시니까 사실은 가기에서 먼저 결정되고 나면 나중에 한미일에서 할 게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 점을 지금 우리 그 강병원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백승주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극적으로 좀 반전돼서 그러니까요. 극적인 해결책이 나왔다는 뉴스를 국민과 함께 기다려 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볼 때 한국과 일본의 어떤 양자 노력만으로는 극적인 반전을 기대하기 힘들고요. 네. 미국이 개입된 한미일 ARF에서 외상회담이라든지 또 미국 중재에 대한 일본의 새로운 검토 이런 게 없다면은 반전된 어떤 극적인 해결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제 좀 더 냉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까? 민주연구원에서 내온 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네네. 원칙적으로 강경하게 하면은 총선이 유리할 거다. 네. 이런 보고서를 거꾸로 하면 됩니다. 그 보고서 반대로 네네. 총선을 잊어버리고 네. 정말 이 일본의 무역 규제로 직접 타격을 받을 기업과 국민들 이런 분들의 고통을 네. 총선보다 더 먼저 생각하면은 해법이 나올 거다 생각합니다. 이 네. 감정적 대응의 바로 밑에는 아마 또 토론이 이어지겠습니다만은 지소미아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입장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하여튼 지금 제일 정부에 요구하고 싶은 것은 민주연구원 보고서 반대를 하면은 답이 나온다. 네. 총선을 잊고 네. 국가 이익을 생각하면은 답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극적인 반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네. 그래서 어제 강경화 장관이 사실은 고노다로 외무상 만날 때 너무 뻣뻣하게 나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사실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연결 지어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 의원님께서는? 제가 봐서는 자세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네. 이제 일본이 이 경제 침략을 단행했던 것은 우리 대한민국 내에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 그렇죠. 이 경제 문제를 가지고서 경제 침략을 한 것 아닙니까? 네네. 원래 전 세계에 원칙적으로 있는 게 정경의 분리입니다. 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이런 일본의 부당한 행위가 있었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인 외교 노력을 펴서 네. WTO 일반 이사회라든지 미국도 나서고 있는 문제들이 일본의 이런 경제 침략의 부당성들에서 공감을 하기 때문에 저는 미국도 중재에 나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무슨 자세가 뻣뻣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우리의 주장을 제대로 알리고 부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죠. 네네. 그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외교적으로 뭐 냉정하게 하자,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자는 얘기가 네. 우리가 잘못했어. 그렇죠. 오히려 우리가 네. 잘못해서 미안해. 무릎 꿇고 들어가고 우리 뭐 대법원 판결 시스템 다 없애고 대법원 판결 다 없는 걸로 할게.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일본을 향해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반성하라고 얘기하지 않을게. 이거를 원하는 건가요? 감정적 대응을 하지 말자, 냉정하게 대응을 하자는 말자라는 네네. 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오히려 우리는 이 국제 외교 무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최대한 해야 되는 거고요. 네. 일본 스스로가 이 부당한 경제 침략에 대해서 네. 철회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예, 아마 백승주 노영희 변호사님께서 우리 새로 진행자님 성함을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뻣뻣하게 보였다는 부분은 저도 봐도 어찌 봐도 강경화 장관님이 너무 긴장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진행할 때 사이다 광고는 나왔는데 사이다를 못 들어서 미안하다. 네. 이런 분위기 정도는 여유롭게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장관님이 좀 여유롭게 경륜을 바탕으로 고노를 만나서 대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안 좋겠나 생각을 합니다. 네. 백식국가지만 우리가 백식국가 들어간 것이 언제냐. 2004년 노무현 대통령 때 들어갔어요. 한일 월드컵 하고 나서. 우리가 그때 백식국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15년 만에 쫓겨나는 일본을 다시 배제하는 건데. 네. 그래서 뭐 이럴 때일수록 좀 위기이고 힘들 때일수록 대화를 하러 가는 사람이 좀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좀 너무 긴장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본인이 그렇죠. 긴장되니까 상대방도 긴장. 이 외교적 경륜이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 장관의 어떤 여러 가지 우리 사강 외교라든지 국제 외교에서 현 강경화 장관만이 가진 장점도 있지만 경륜의 부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명할 때부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참 여유가 없어 보였어요. 네.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지금 우리 강명훈 의원님 하신 말씀 우리가 틀린 거 없습니다. 없지만 외교란 것은 그래서 따지러 가듯이 이래 갖고 해결되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여유롭게 네. 하는 모습이 좀 있던 거고 지금 어려울수록 네. 우리가 좀 냉정하면서 여유 있게 문제를 지적하고 일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지난 한일 외교사 속에서 많은 역사 사례가 있어요. 네.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네네. 안 힘들 때가 있었습니까? 네. 뭐 그런 전체를 봤을 때 더 힘들었던 상황을 생각하면서 좀 외교부 장관의 어제 일본 외상과 회담에 좀 더 한데 오늘 오후에도 회의를 하니까. 네네, 좀 보죠. 예. 근데 아마도 이제 그 전날에 외교통상위원회에서 지소미아도 가서 우리 폐기할 수 있다고 좀 전달하고 강력하게 해달라 이런 메시지를 좀 장관에게 드렸기 때문에 장관이 좀 더 이렇게 어깨가 무거운 마음으로 가셔서 또 그렇게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한마디. 제가 봐서는 어제 고노다를 만났을 때 외교부 장관이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노에게 뭔가를 얻어내지 못했다 그러면은 네. 우리 국민들은 우리 정부에 대해서 더 큰 분노를 표출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굴욕 얘기를 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또 그럴 수 있다. 예. 적어도 장관이 여유가 있을 때는 네. 우리가 뭔가를 쥐고 있을 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은 일본의 이 부당한 경제 침략에 대해서 우리가 정당성을 가지고서 네. 일본의 부당함을 알리고 일본이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네. 장관이 만나기 그 전날 우리는 니카이 간사장하고 면담을 네. 요청하고 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취소를 했습니다. 이거는 니카이 간사장을 누를 수 있는 사람은 아베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건 아베가 직접적으로 니카이 간사장에게 이런 일본 정부와 다른 결의 얘기를 하지 못하게끔 저는 입을 막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외교부 장관이 여유 있게 고노다로를 상대했다면은 아마 일본 정부에 저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건요. 좀 더 말씀드리면은 폼페이오가 북한 김영철을 만날 때 폼페이오가 중국 외무장관을 만날 때인가 평소에 이런 어려운 분이 좀 만나고 좀 웃잖아요. 네, 백승주 의원님. 서로 덕담을 나누면서 본질적으로 회담이 들어갔을 때 치열한 전쟁을 하더라도 그런 거 한다고 국민이
못 얻어내면서 왜 웃고 들어갔냐 이렇게 비난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부분에서 우리 외교부 장관이 어려울 때일수록 좀 여유를 갖고 이 문제를 대하는데 그래서 제일 걱정되는 게 네. 세계 나가보고 긴장되고 전투 자세를 딱 취하니까 이게 민주연구원에 시킨 대로 한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는 사람이 많아요. 기승전 민주연구원이시네. 세계 나가는 게 도움되지 않겠느냐. 네, 백의원님 알겠습니다. 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알겠고요. 그 민주연구원 보고서 얘기를 계속해서 우리 백승주 의원이 하시니까 요 한마디만 방어 한마디만 하시고 일단 여기는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뭐 읽어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강병원 의원님. 예. 그 읽어보면은요. 그 일본의 무리한 수출 규제로 야기된 한일 갈등에 대한 네. 각 당의 대응이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많고 네. 원칙적인 대응을 선호한 의견이 많다라는 내용이 답니다. 네네. 근데 이거를 마치 뭐 총선용으로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저희 당이 한 것도 아니고 한국사회 여론연구소에서 한 것이고 예예. 지금 최근에 한국당 같은 경우 보면은 어제 제가 송원석 의원하고 YTN에 나와가지고 토론을 했는데요. 예. 송원석 의원이 뭐라 그러냐면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이 개인의 손해배상 문제도 포함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일본 잘못된 입장하고 거다? 똑같은 얘기를 한국당 의원 스스로 본인 입으로 한 거거든요. 저는 한국당에 이게 당론인지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국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 부당한 경제 침략에 대해서 네. 어느 당이 제대로 국익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대응을 선호할 의견이 많다라는 겁니다. 왜 이 국면에서 한국당의 지지율이 쭉쭉쭉 빠지고 있습니까? 한국당이 감정적 대응하지 마라. 반일 감정 부추기지 마라. 냉정하게 봐야 된다는 말의 그 속뜻은 과거사 문제를 더 이상 정부가 얽매이지 말고 일본에게 빨리 무릎 꿇어라. 네. 이 얘기로 우리 국민들이 읽고 있는 겁니다. 네. 저는 이 민주연구원의 연구원 보고서 이걸 가지고 총선으로 연결시켜가지고 지금의 친일 프레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한국당의 모습이 너무나 애처롭습니다. 근데 네. 무릎 꿇으란 말은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요. 그거 우리 당이 네. 인정하라는 얘기는 대부분의 국민이 이 국민에서 일본의 행위가 정말 잘못되었죠. 우리 규탄 같이 하는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 정상을 바랍니다. 우리가 80년 봄에 개인 국민소득이 일본에 비해서 거의 한 100을 기준으로 17 정도 되다가 지금 78 정도 됐어요. 네. 국가 총생산 같은 경우는 일본에 비해서 거의 20대 1에서 지금 30대 1에서 3.14, 3대 1 정도로 네네. 내려왔습니다. 이 정도로 국가가 역량을 동원해서 따라왔는데, 이거 일본의 이 못된 이런 행태를 바로잡는 방법은 네. 과거의 문제도 해결해야 되지만 일본보다 잘 살고 일본보다 강해져야 된다 생각해요. 네, 그렇게 해서 네. 전화해야 된다는 이런 국민의 기대에 맞춰서 좀 해봐라 네, 이거지. 네. 무릎 꿇으라는 이야기 한 적도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게 이제 민주연구원의 보고서에 결론적으로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고 계시는 핵심은 이 한일 갈등 자체가 이 민주당이 바라보기에 총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거다. 이런 측면으로 해석하는 게 맞느냐. 그렇지 않고 민주당이 원칙적으로 이 한일 갈등에 대해 대처하는 그 방식 자체가 올바르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느냐. 그러니까 총선에 그러한 그 민주당의 대응 방식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거다. 이제 이런 취지로 해석하는 게 맞느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 얘기는 그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죠. 내용이 아니고 이 보고서를 128명 전원에게 보냈죠. 고안을 다 네. 보내고 공유했는데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국과 일본 간의 어떤 갈등이 심화되고 또 우리가 강경하게 나가는 것이 총선에 유리하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하여튼 그 보고서는 저도 읽어봤는데요. 하여튼 논란의 여지는 있고 또 일단 민주연구원 측에서 경솔했다, 잘못했다는 건 인정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1부 마무리 여기까지 하고요. 너무 이 얘기가 뜨거워서 좀 제가 찬물 하나 더 드리고 2부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의도 중계석 잠시 후 2부에서 계속되겠습니다. 네, YTN 뉴스 FM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 2부 시작했고요. 계속해서 여의도 중계석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과 함께 하는데요. 여러분, 되게 아까 1부에서 보셨지만 엄청나게 뜨겁게 지금 토론이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각자 지지하는 그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제가 보내주신 의견 중에서 몇 개 골라서 의원님들께 한번 여쭤보고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확인하는 자리를 가지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샵 0945,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이번에 이제 아까 얘기하려다 말았던 게요. 사실은 지소미아 문제인데요. 우리가, 만약에 화이트 리스트에서 우리나라가 제외가 된다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뭐냐? 우선 첫 번째로는 8월 24일 정도까지 의견을 표현해야 되는 지소미아 카드가 있다. 지소미아를 폐기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강경화 장관도 이제 이것을 일본 측에 강력하게 명확하게 전달했다 이런 얘기였는데요. 이 지소미아 파기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우선 강 의원님 어떻습니까? 저는 지소미아를 폐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당의 입장에서는 그게 여당의 입장인 것이죠. 일반적으로. 아니, 여당의 입장은 뭐 정해지건 않았습니다만 저는 일단 이런 강 주장입니다. 의원님의 개인적인 의견은 당연히 폐기해야 된다. 예, 왜냐하면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신중하게 접근하자 이런 말씀을 이미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네, 대표와 다른 의견을 제가 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저는 지소미아를 폐기하는 것은 네. 저희에게 굉장히 일본과 협상할 수 있는 하나의 카드를 쥐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왜 네. 그러냐면은 네. 저희 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네. 대한민국을 더 이상 안보상 우대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일본의 명확한 의사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북한 관련 정보를 일본과 공유한다는 것, 군사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은 모순이죠. 안보상 우대 국가를 인정하지 않는데 우리만 그런 정보를 준단 말입니까? 저는 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두 얼굴을 갖고 있어요. 네. 우리에게 수출 규제하고 경제 침략을 하면서도 지난 25일 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니까 네. 우리 정보기관 찾아와서 정보를 요구했고 네. 대부분 또 공유를 해갔습니다. 네. 그러놓고도 백색 국가를 제외한다는 건 우리를 더 이상 안보상의 파트너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거를 파기했을 경우 결국 이 한일 간의 갈등에 미국이 함께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미일 3국이 이 북한의 미사일이라든지 북한 관련 정보를 공유할 때만이 보다 완벽한 북한에 대한 이해, 정보가 모아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과정에서 이 지소미아가 폐기된다면 미국이 한일 간의 갈등에 개입할 수 있는 강력한 저는 지렛대가 저는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저는 지소미아 폐기라는 카드를 저는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백 의원님 어떻습니까? 그 지소미아 한일 카드.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는 이제 2016년 11월 23일에 반려됐기 때문에 3달 전에 누가 이의를 제기하면 한국과 일본이 제기하면 폐기되도록 돼 있어서 우리 진행자께서 8월 24일까지 우리 입장을 정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셨고요. 저는 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끄잡아내는 것은 우리한테 득이 별로 없다. 네. 끄잡아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거 만약에 했을 때 누가 울고 누가 웃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냉정하게 답이 나와요. 지소미아 폐기하면은 한일 관계 정상화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악화되겠습니까? 저는 역사 문제를 경제 문제를 푸는 일본의 잘못을 강하게 규탄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역시 네. 이 경제 문제에 다시 안보 카드를 끄잡아내는 것 똑같은 잘못을 우리가 하는 거고 이미 현 정부가 일관되게 반대했으면은 아닌데 이해되지만은 반대하다가 지난해 하고 또 18년도에 17년 18년도에 여기 지지를 의미하는 연장에 동의를 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 네. 신뢰에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고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이 굉장히 상징적인 한국과 미국, 일본의 안보 공조에 굉장히 상징적인 협정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폐기할 때는 한일 관계 악화가 아니고 한국과 미국 관계에 특히 군사협력, 안보협력에 네. 엄청난 시련과 어려움을 줄 가능성이 많다. 특히 트럼프 스타일로 봐서는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 편보다는 일본 편을 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 웃을 것인가? 네네. 한미일 공조를 제일 싫어하는 나라, 이웃 나라들이 많아요. 네. 러시아, 중국, 북한 다 싫어합니다. 그 네, 나라는 네. 춤을 출 겁니다. 네. 이 군사 보복, 경제 보복하더니 우리가 원하는 한미일 공조
깰 수 있었구나. 여기에 우리가 장단을 맞춰준다는 게 저는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득보다 실이 많을 거다 백승재 의원이 말씀하신데요. 지금 이게 사실 국가정보원장 서훈 국가정보원장도 지소미아 폐기는 조금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혀서 이게 이제 백승재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 득보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실에 좀 더 집중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소미아의 이 뭐 폐기냐 뭐 유지냐와 관련해서 누구의 편을 들어줄 것 같으세요? 우리 강 의원님 어떠세요? 저는 결국 트럼프 같은 경우는 네. 이 동북아의 안정을 유지하고 산다 그러면 결국 한미일 이 공조체제로 굳건하게 가져가는 게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예. 결국 그렇다 그러면은 이 한일 간의 갈등을 봉합하는데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예. 저는 그러기 때문에 지소미아를 폐기함으로써 예. 미국이 직접적으로 한일 갈등에 풀기 위해서 뛰어들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 ARF에서 폼페이오가 이 3국 외교장관 회담을 중재하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왜 일본에게는 그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유예하고 한국에게는 그 전범 기업들의 자산을 그 압류 자산 매각하는 현금화하는 거를 네. 미루라고 했겠습니까? 예. 이 문제 심각성들 갈등이 커지기 때문에 미국이 등장하고 개입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기가 오후에 있고 이 한미일의 회담이 오전에 있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 가기에서 끝나고 나면은 한미일이 뭐 중재해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아요? 그거는 그렇지만 예. 우리가 카드를 가져가고 미국의 개입의 강도를 키우려면 네. 우리가 지소미아를 폐기시켜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럴 때만이 네. 미국은 더 적극적으로 여기에 가입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네. 아까 경제 문제를 일본이 안보 문제로 대응하는 게 잘못됐다고 말씀하셨고 예. 우리 역시 경제를 안보로 대응하지 말자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미 이건 안보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아, 이미 돼버렸다. 이미 네. 일본 같은 경우가 우리한테 전략 물자를 우리가 북한으로 밀수출했다고 뒤집어 씌웠지만 실제 밀수출한 건 일본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이미 이것에 대해서 우리를 안보상 우호 국가로 대응하지 않겠다라고 네.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강행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네. 우리만 이렇게 저자세로 일본 눈치 보는 상태로 가는 것은 맞지 않고 네. 우리 역시 강력한 협상 카드를 가지고 가야지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강병훈 백 의원님 말씀. 의원님이 네. 갖고 있는 우리가 지소미아를 폐기했을 때 미국의 적극적 개입을 갖고 와서 한일 관계 정상화를 가질 수 있던 그런 의견 성립된다고 보고요. 네네. 그런 부분이 있지만 성립은 지금 되지만. 미국에 네.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트럼프 구상이랄까 미국의 안보 구상이 6월 1일에 발표된 인도 태평양 전략 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게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또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인데 거기에도 거기에 보면은 가장 도전적인 국가로 중국과 러시아를 적시해요. 네. 적시하고 또 북한에 대해서 적시하는데 거기서 한국과 미국과 일본, 미국과 한국과 일본의 안보 협력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 전략구도 핵심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뭐 네. 동맹관계를 어떻게 하고 또 지역 내 안보 파트너십과를 어떻게 하고 네. 또 이런 게 있는데 미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책임을 한국에 물을지 일본에 추궁할지 한일 양국이 다 물을지 그런데 네. 우리 강병훈 의원님은 아마 일본을 압박할 거라 생각하는데 지금 미국과 일본 관계 아베와 트럼프의 관계 이런 관계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문제가 우리 안보에 엄청난 시련을 줄 수 있다는 이런 위험한 일을 우리가 덕은 별로 없고 위험한 일을 왜 선택해야 예. 되는지 저는 예. 그럼 해서는 안 이 된다고 순간에서 생각합니다. 아니, 잠깐만요. 문자를 소개해드리면서 의원님들께 예. 질문을 같이 드릴 테니까 설명을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3440 쓰시는 분이 질문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일본이 잘 못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지금은 실리 외교가 필요합니다. 우리 산업 구조상 아직은 힘을 기를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이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강 의원님께 드리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이 이렇게 강경하게 나가거나 뭐 지소미아 폐기까지 나오는 것이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 실리 외교라는 게 뭐냐 이겁니다. 실리 외교가 지금 뭐냐. 자영당이 반일 감정으로 대응하지 말자. 네. 냉정하게 보자. 이런 얘기들이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얘기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얘기만 하고 있고 그쪽에 정부 방안이 없다. 비판하고 정부 까는 데는 열을 올리지만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풀립니다라고 한 얘기는 없습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이거는 정말 명확한 정답이 없는 게임입니다. 정답이 없으니까. 정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경제 독립, 예. 기술 독립이라고 하는 수십 년 동안 미뤄왔던 일들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네. 언젠가 해야 될 일이고 지금 우리에게 현실로 닥쳐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 같은 경우는 외교적 노력은 외교적 노력대로 하고 네. 우리 정부가 소재, 부품, 장비, R&D에 대폭적인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거고 네. 이런 거에 대해서 한국당 같은 경우는 발목을 잡는 거고 네. 정부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에 한해서 대략적인
단기 대책, 중장기 대책 세워야 되고 이런 기초과학이 부족한 것은 있으면은 러시아 같은 데서 과감하게 수입하려고 하고 이런 모든 조치들을 저는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대책은 얘기하지 않고 반일감정 부추기면 안 돼, 냉정하게 대응해야 돼라는 말은 결국 결과적으로는 일본에게 무릎 꿇자는 얘기밖에 안 네, 해요. 네. 그 이야기는 제가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잠깐만요. 7630님 예. 문자나 소개해드리면서 네, 같이 그렇죠. 할게요. 7630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적절히 대응해야 되는 건 일본인데 왜 거기다가 얘기 안 하고 우리 정부한테만 자제하라고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얘기와 한번 연결시켜 그래서, 대답해 주세요. 예. 강병훈 의원께서 우리 당이 뭐 제안을 안 한다. 근데 제안하기 겁이 나요. 뭘 제안하면 또 굴종하자, 내용이 없는 게 굴종하자 하고 아닙니까? 친일파라고 아니, 아닙니다. 한번 해보셔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안하려고 하면 친일파다고 굴종적이라고 굴러가는 그게 아니고요. 그러다 한번 우리가 해보십시오. 예. 제안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외교로 풀어야 된다는 이야기 속에 이 국가 지도자 간의 신뢰가 붕괴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왔다. 그럼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을 찾아라. 네.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 알라는데 우리가 정상회담 하자 하면은 좀 우리 좀 이런 상스러운 표현으로 쪽팔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신데 그게 아닙니다. 외교라는 게 야당이 이렇게 하락하고 국가 정상회담 우리 문재인 대통령 전화 참 잘하시대요. 트럼프한테 뻑하면 전화하고 전화해서 뭐 이야기하는데 네. 일본이 여러 가지를 다 떠나서 아베는 전화도 한번 해보고요. 예. 아베한테 만나자. 뭘 예. 잘 오해하고 있다. 한 만나자 하는데 나는 만나기 싫지만 야당이 만나라 하니까 또 국민이 좀 빨리 정말 이런 걸 해서 이게 외교적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을 좀 해야 되고 네. 그러나 속으로는 네. 여러 가지로 수출 규제되는 예. 소제품 이거 우리 예산 다 주기로 했어요. 네, 다 네, 예산 네. 다 여기에 대한 추가 예산 얼마든지 내놔라고 다 주겠다 이렇게 네. 얘기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일단 전화를 먼저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제안을 먼저 하시는 걸로 들어도 될까요? 그래요. 전화하는 것도 예. 방법입니다. 일단 오늘 지금 시간이 다 돼버려가지고 제가 더 이상 시간을 연결시킬 수가 없는데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다음에 한번 더 모셔서 좀 구체적인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강병원 의원,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4867번 쓰시는 분. 효율성이 낮을 수도 있는 위험한 카드를 너무 이번 판에 해결하려고 막 써버리면 오히려 미국에게까지 불리한 제재를 받게 되지 않을까요? 걱정해 주셨고요. 그리고 8162님, 그게 무슨 무릎 꿇으라는 뜻인가요? 무릎 꿇고 손까지 들라는 뜻이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말 뜨거운 논쟁이 우리 게시판에까지 옮겨 붙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2부 했고요. 잠시 후 3부에서 8시 뉴스 듣고 3부에서 일본에서 돌아온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과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